안녕하세요, 준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볼 주제는 제가 그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힘든 점들 그런 거에 관해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영어 리스닝에 관련된 에피소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게 된 지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수능도 봤었고, 그리고 토플도 봤었고, 제가 토익은 본 적이 없는데, 보통 한국에서 영어 시험, 특히 리스닝 시험 보면은 구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Dad, I want to send this book to Grandma. Do you have a box? 그러니까 아주 깔끔한 미국식 발음이 오디오로 나오는데, 저는 토익은 본 적 없지만은 토익에는 호주식 그리고 영국식 발음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저는 이게 미국식 영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식 영어 맞긴 맞죠. 근데 제가 진짜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해보니까 이런 영어는 좀 굳이 말하자면 레벨 1짜리 영어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국에서 배우고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미국은 다문화 국가고 다인종 국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영어를 하실 때 이게 특유한 한국 특유의 그런 악센트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영어 발음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굉장히 특유한 그 중국식 악센트가 있거든요. 또 일본식 영어 발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익숙한 거는 미국식 영어, 미국식 악센트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살수록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닌다던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런 영어 발음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에서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를 처음 봤어요. 싱가포르도 영어권 국가인데 저는 싱가포르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싱가포르 사람 중에 처음 만나본 친구였는데, 싱가포르 억양이 굉장히 특이한 거 혹시 아세요? 싱가포르 영어를 싱글리시라고 하는데, 이제 싱가포르 영어는 말 끝에 라를 붙여요. 어쩌고 저쩌고 라, 어쩌고 저쩌고 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같이 맞춰보세요. My friend say, you don't think you call him uncle, you want to chop his vegetable head,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미국식 영어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My friend said, you don't think you call him uncle, you want to chop his vegetable head. 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My friend say, you don't think you call him uncle, you want to chop his vegetable head,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하는 영어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처음에 학기 시작하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빠끼몬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 빠끼몬이 뭐지? 먹을 거가 만두 같은 건가? 왠지 먹는 것 같아. 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너는 빠끼몬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민망해서 그때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빠끼몬이 포켓몬이었어요. 아니, 빠끼몬이 어떻게 포켓몬이 되지? 이게 가능한가? 저는 그때 제가 미국 나와서 처음으로 영어의 장벽을 느꼈고요. 굉장히 좀 컬처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식 영어도 있지만은 인도식 영어도 있어요. 인도 역시 영어권 국가고요. 인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인도인들, 미국에 있는 인도인들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특히 인도인들은 테크 업계에 많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들도 많고 또 요즘 보면은 이렇게 대기업들, 미국 대기업들 예를 들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대기업들의 CEO가 많이 인도계로 교체가 됐죠. 어쨌든 이제 인도에서 나고 자란 인도인들은 인도식 영어를 또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인도식 영어 발음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뭔지 맞춰보세요. There is surely a dirty background behind his story, and I will surely try to reveal that.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혹시? 이거 미국식 영어로 다시 바꿔서 들려드릴게요. There is surely a dirty background behind the story, and I will surely try to reveal that. There is surely a dirty background behind his story, and I will surely try to reveal that. 저도 이제 인도인들하고 같이 일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회의를 들어갔어요. 클라이언트 회의인데,
다 인도인들이라서 인도식 영어를 쓰는데 저는 솔직히 한 절반보다 좀 넘게 알아듣겠고 그 나머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회의니까 이걸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 적당히 눈치를 봐서 아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고 넘어가면서 아 이 회의 언제 끝나지 속으로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못 알아듣겠네 이랬던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인도식 영어가 저한테는 또 싱가포르식 영어에 이은 두 번째 쇼크를 줬어요. 근데 또 이런 영어도 같이 많이 듣고 이 인도인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엔 익숙해져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럽식 영어. 제가 유럽식 영어도 경험해봤는데요. 유럽 영어 악센트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유럽이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나라마다 악센트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저는 일하면서 뭐 영국에서 온 사람,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이렇게 세 나라에서 온 직장 동료들을 만났고요. 영국식 영어는 뭐 굉장히 익숙하죠. 뭐 영화도 많이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영국은 뭐 알아듣기가 쉬웠고 아일랜드도 약간 억양이 있고 악센트가 있지만은 뭐 굉장히 알아듣기 쉬웠어요. 자, 근데 프랑스는 약간 힘들었는데 뭐 직장 동료 중에 프랑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억양이 좀 독특하지만은 저의 경우에 알아듣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또 다른 유럽 사람을 직장에서 한 명 더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코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동유럽에서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에 하도 이민자가 많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이 왔는지 알고 싶으면은 뭐 물어봐도 돼요. 직접 너 어디서 왔냐고. 근데 내가 물어보기가 좀 뭐 민망하거나 물어보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의 라스트 네임을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그 구글에서 이 성이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를 다 찾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프로 끝나니까 뭐 동유럽 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프랑스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유럽도 넓은 나라니까 뭐 유럽에서 이사할 수도 있고 프랑스에 그런 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 발음도 굉장히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식 영어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It was a very great danger of debt and deficits, and when you told us that 자, 다시 영어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It was a very great danger of debt and deficits, and when you told us that it was a very great danger of debt and deficits, and when you told us that 제가 들려드렸던 이 예문보다 이 친구의 악센트가 좀 더 세고 또 말이 좀 빨랐어요. 또 회의에 같이 들어가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여서 화상회의를 많이 했는데 화상회의는 자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회의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로 들으니까 발음이 좀 더 뭉개져서 들리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사 컴퓨터에 제 개인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영어를 번역을 해서 자막으로 뱉어주는 그런 어플을 깔면 되겠다. 정말 굿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그 어플을 아이패드에 깔아서 줌 미팅할 때 그 앞에 놨어요. 이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플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영어를 이상하게 뱉어서 이거 어플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를 웹스토어에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CNN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CNN은 이제 미국의 그 뉴스 방송인데 CNN은 또 제대로 알아듣더라고요. CNN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된 자막을 주는 걸 보고 이거는 기계도 못하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밥 벌어먹고 살자고 뭐 하는 짓인가 좀 현타가 많이 와서 그냥 그 어플을 아예 지워버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회의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회의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잘 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어 발음, 각국의 영어 발음에 관한 부분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학습되는 부분이 그렇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별별 나라에서 온 별별 사람을 다 보게 되고 악센트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미국식 영어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뭐 특히 대도시 이민자 많은 업계에 가시면은 제가 말한 이런 이상한 발음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발음들 굉장히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도 계속 그런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꾸 들으면 또 들립니다.
영어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미국에도 유학이나 일자리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일단은 그냥 기본에 충실한 리스닝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면서 쉐도잉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영화나 미드 보면서 그 발음 따라하기. 근데 이게 쉐도잉이 영화나 미드로 하기 좀 힘들다 싶으면은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으로 쉐도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후녹음을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더 발음이 좀 더 깔끔하고 알아듣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시고 좀 능숙해졌다 싶으면은 영화나 미드 쉐도잉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영어 리스닝 때문에 힘들었던 점들 3개의 독특한 영어 발음에 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에 저는 다른 예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